시간에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사고가 많은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9월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올 10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작업 트럭 사고와 또 8월 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이런 사이에 하루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화물차 사고도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지만 급제동이 불가한 열차 사고도 정시 출발과 도착을 강행하면서 사각지대가 늘고 있고 또 빽빽한 철로 이용도 첨단 상황실 영역을 벗어나서 지난 22일 밀량역 참사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을부터 음주보다 무서운 졸음운전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위에서의 졸음운전은요. 눈만 잠시 깜빡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하행선 주감 휴게소 주변에서 졸음 때문에 작업 표지판을 못 본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작업용 1톤 트럭과 또 근로자 4명을 덮친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지난 21일 오전에도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한 21톤 대형 화물차에 의해 풀배기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또 희생이 됐는데 당시 2대의 작업용 1톤 자동차를 연이어서 가해진 충격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먼저 후미를 바친 충격에 앞에 있던 1톤 차로 전해지면서 튀어오른 작업 차량이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 인부 3명을 덮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 8월 중부고속도로 광주 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사고도 졸음이 아니면 전방 주시 태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루 4시간 수면은요. 무알코올 음주와 같고요. 목적지 45% 지점부터 졸음을 느낀다는 고속도로 분석은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100km 주행에서는 10km는 졸음 운전 위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형 사고도 많다는 말씀 아닐까요? 맞습니다. 2017년 화물차 관련 사고로 하루 3명이 숨진다는 자료도 야간 운행과 과로 피로 누적에 의한 이런 멍때림 현상을 비롯 네. 전방주시 태만과 과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고가 직결된 2가지의 치명적 요인인 과로, 즉 수면 부족과 전방주시 태만에는요. 하루 4시간 자고 운전하면 음주 상태처럼 사고 발생 위험수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한 운전자의 일일 수면 시간과 또 교통사고 위험성 상관관계 분석을 보게 되면 운전자는 하루 7시간의 숙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에서 7시간 정도 자고 운전할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1.3배 증가되고 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면 1.9배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는 4.3배 만약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무려 사고 위험 지수가 11.5배나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수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장시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눈만 먼 앞을 보고 있고요. 다른 네. 생각을 한다면 이 속도감도 떨어지고 전방 주시 태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멍때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와 달리 주로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을 하게 되고 심지어 야간에는요. 후미 등의 불빛을 쫓아가는 식의 운전을 하는 것도 순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문득 내가 어떻게 왔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멍한 상태에서 잠깐씩 졸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4-5시간만 자는 수면 부족은요.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무려 4.3배나 증가시킨다.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이런 상태는 바로 그 무알콜 음주운전과도 같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연간지 2016 고속도로의 졸음운전과 휴식 행태 보고서에도요. 전체 고속도로 운행거리 중 10분의 1 정도에서는 졸음을 참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45% 지점에 이르게 되면 졸음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200km 운전 시간은요. 2시간마다 휴게실에서 충분하게 쉴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조사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2시간 거리를 달리는 단거리 운전자는 거의 중간에 쉬지 않고 그죠? 중거리는 8% 정도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중장거리일 경우는 27% 정도의 운전자들이 휴게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장거리의 운행의 경우입니다. 네. 250km가 넘는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자 약 36%는 전체 통행거리를
52%도 60%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서야 휴게소를 찾는다고 하니까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휴식이 되고 또 게다가 10분 이상 쉬는 운전자도 2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청취하신 분들은 가급적 중장거리 도착 45%선 이전에 휴게소를 찾는 게 좋겠고요. 또 10분 이상의 휴식으로 졸음을 해결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열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차는 정시 출발 도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인데요. 네. 가끔은 얼마 전처럼 끔찍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급정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급제동이 불가한 단점에 또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을 위한 복잡한 선로 이용과 특히 그 작업자들이 선로나 주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네. 정작 안전 문제는 중앙 관제 시스템이 손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밀양역에서 숨진 코레일 소속 작업인구 3명은 그간 많은 위험과 경험을 한 분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소음 때문에 긴급 무전을 못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참변이 되겠고요. 네. 통과 시간을 지키지 만일 않았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셈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근데 역과 가까운 곳인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건요. 개개인에 네. 대한 안전 부재 실상도 있겠고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더 이해 못할 사고는 다양하지만 네. 초정밀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중앙관제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열차와 열차가 서로 충동을 하고 또 앞에 있는 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나는 것일까는 그러게요. 더 관건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00년대 자료에 의하면요. 2003년 8월 경산역 고모역 사이 열차 추돌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 11월 부산역 KTX 추돌 사고와 2012년 11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터널 내 열차 추돌 사고, 그리고 2013년 8월 31일 오전 대구 내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약 1,300여 명 정도가 탑승했던 KTX 열차와 무궁화 열차의 3중 추돌 사고로 9명이 탈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알찔한 사고지만요, 속도를 줄이는 역내 사고라 대형 참사를 면한 추돌 사고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2분경 상황신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2대가 서로 추돌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열차 충돌 사고가 4건이나 더 발생돼서 관제 영역을 벗어난 인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해 못할 추돌 사고는 물론이고요. 이 충돌 사고도 적지가 않은데요. 철도는 운행 상태에서 작업자 안위는 방치와도 또 다름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달려온 열차 사이에 끼는 사고로 절명한 20대 청년 사고와 또 2017년도 말 선로변에서 인천발 양주행 K34 전동 열차에 치인 온수역 작업자 사망 사고 때문에 당시 코레일이 3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밀양역 사고도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다 참변을 당했지만 이때마다 국토부는 엄격한 위반 행위 처분 강조만 되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2015년 8월 열차 무선 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지하철 안전은 이상 무라는 10대 안전 개선 과제를 발표했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이 첨단 관제 시스템과 통신망을 맹신하는 사이에 그 거창한 안전망이 가끔 뚫리면요, 이렇게 억울한 희생을 부르고 있는데 대안은 없겠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과 공동 개발한 양방향 무선 검지 통신 장치가 있습니다만 구식이다라는 원시적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2014년 세계철도 물류 전시에도 소개된 이 양방향 무선 검지 통신 시스템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2km 내의 수신거리로 서로가 다가오면은 열차 내에 설치한 장비는 물론이고요, 같은 구역 내의 모든 장비, 그러니까 착용한 작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그널과 또 점등 그리고 소리와 진동을 주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장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선로 작업자 사이에서는 필수 장치라는 게 확인된 만큼 대부분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